네, 선생님들 안녕하세요. 정지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송승훈입니다. 선생님 지난 시간에 그 글쓰기에 대한 영상 잘 보고 오셨지요? 네, 선생님의 생생한 실패담도 잘 보셨지요? 네, 그때 마지막 멘트가 저희가 예시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. 선생님 저도 아이들한테 이런 글이 좋은 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은데요. 사실 어른들이 쓴 좋은 글은 정말 많잖아요. 네. 그런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쓴 좋은 글을 아이들한테 제시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네, 선생님 혹시 저랑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? 네. 일단 어른들이 쓴 좋은 글을 학생들한테 예문으로 제시하면서 처음에 글쓰기 교육을 했는데 되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생각의 수준, 감정의 그 공감대가 다르고 어휘와 문장 구조도 세대별로 조금 달라요. 네. 그래서 잘 못 따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쓴, 또래 아이들이 쓴 글을 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데 또래 아이들이 잘 쓴 글을 구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.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? 저도 교과서를 살펴보면 학생 글이 잘 없더라고요. 그게 제가 이제 해냄에서 만든 독서와 전문 고등학교 교과서를 썼잖아요. 네.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. 일단은 사회 비평이 사회 문제나 사회 비판이 들어가면 교과서에 실리는 글이 되게 약간 어려운 게 있어요. 근데 학생들은 원래 비판 의식이 좋기 때문에 여러 사회 논평을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또 잘 쓴 글은 좀 이렇게 날카로운 문제식들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교과서에 들어오면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다. 라고 감점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네. 그래서 교과서에 학생들이 쓴 좋은 글이 실리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. 네.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중고등학교 선임들이 교사들이 교과서 집필자를 많이 들어왔지만 예전에는 대학 선생님들이 교과서 집필자를 많이 들어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쓴 예문 자체가 집필자의 교과서 저자에게 없는 거예요. 그런 요소도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든 해냄 교과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되게 많이 썼죠. 학생이 쓴 글을 우리 교과서 보셨을 텐데 눈에 띄는 글이 있었나요? 학생 글이? 네, 저는 그 선생님께서 블로그에 올려주신 글로 봤었는데 직접 학생이 쓴 글 중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네, 기억에 오미리 남습니다. 학생이 쓴 글. 네, 저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아이들한테도 각자에게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 글에 대한 그 글이 실게 된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? 네, 그 글은 정말 한 20년 전, 23년 전 학생이었는데 그 오미리 학생이 쓴 수업 시간에 장문 시간에 쓴 글들이 되게 저한테 찡한 게 있었어요. 네. 아버지가 후라이팬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그 이야기도 썼고 그다음에 미리가 이제 근처 중학생들이 자기가 여학생인데 외모 비하 발언을 하고서 지나가는 얘기도 이제 시로 썼고 네. 그다음에 추운 겨울날인데 거지가 미리네 집 옆에 이렇게 처마에 이렇게 잤대요. 그래서 어머니가 이불을 갖다 주라고 해서 이불을 갖다 줘서 봄이 돼서 거지가 떠나면서 고맙다는 인사하고 간 얘기가 너무나 이 시대의 비현실적으로 저는 느껴졌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아이가 쓴 글을 언젠가 제가 세상에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번에 독서 장문 교과서 쓰면서 그걸 이제 교과서에 실어서 제가 너무나 뿌듯했죠. 25년 전에 글을 기억하신 선생님도 너무 대단하고 어떻게 또 연락이 닿으셨나 보네요. 네, 그래서 미리 옛날 쓰던 이메일을 했더니 네. 메일이 이제 안 쓰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메일 앞에 있는 거를 구글에 넣었더니 어느 이 복지기관에 이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. 네. 직원 공지가 있고 이메일이 있어서 거기에 전화를 해봤더니 역시 근무하고 있는 게 맞아가지고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인연이 이어져서 동의를 얻고 교과서에 실었죠. 그래서 교과서에 실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집에서 좋아한다고요.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쓴 글이 아니라 25년 전에 제가 쓴 글이 누군가가 기억하고 교과서에 실리게 된다면 너무 정말 가문의 영광일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나 기뻤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한 교과서에는 학생 예문들을 좀 실어놨고 그래서 QR코드로 하면 예문들이 좀 더 있는데 그거는 아주 쓸모가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안 그래도 제가 교과서를 보면서 QR코드로 전문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요. 선생님께서 오미리 학생 이야기를 또 하시니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학생들이 나눈 대화글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. 책대화 이야기. 네. 그 얘기도 조금 궁금합니다. 책대화기 수업은 제가 아주 아끼는 수업인데요. 저희 교과서에서는 맨 마지막 단원에 그 이주민들 상대로 네. 이제
한 수업 지문이 이제 나와 있죠. 그러니까 책을 읽고 말로 하는 독서 토론에서 끝나지 않고 그 대화 내용을 글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이제 책 대화하기라는 명칭을 쓰는데요. 제가 해마다 이제 제 수업 시간에 독서나 문학 시간에 꼭 이제 하는 활동입니다. 그러니까 모둠이 이루어서 모둠이 같은 책을 정해서 읽고 뭐 자연과학 책도 있고 사회책도 있고 문학책도 있고 시집도 있고 막 여러 가지를 읽습니다. 읽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하는 건데요. 이제 글로 기록하면 자기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보여요. 내 얘기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, 서로의 주고받음이 어떻게 의미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총체적으로 인지가 되는 게 있어서요. 이게 굉장히 자기 성찰하기에 좋은 활동입니다. 그래서 자기 성찰을 안 하면 약간 극단적으로 되거나 외골수가 되거나 약간 이상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하고 좀 융통성 있고 소통성이 생기게 되는 그 장점이 있죠. 네. 자기 성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수업 같고, 그리고 그 대화 전문을 저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겠네요. 그죠? 네, 그거 아주 제가 뿌듯해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예시글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, 그런데 왜 학생 글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잘 볼 수 없을까? 그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글이 또 실렸다는 것은 이 교과서를 보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굉장히 큰 행운이자 복이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, 선생님. 좋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선생님들 해내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는 QR코드로 전문을 다 보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오미리 학생의 아버지 이야기, 그리고 책 대화 수업의 생생한 장면들도 다 QR코드로 같이 누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선생님 오늘은 교과서 이야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. 네, 선생님 고맙습니다.